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원진 대표, 허평한 대표 등과 함께 JTBC 태블릿 PC 조작 관련 특검과 청문회 입법을 발의한다.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뛰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된 이유가 대통령 변호인단과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태블릿 PC 그거 빨리 좀 가져와라. 봐야 되겠다. 계속 요구를 하고 국가수 감정을 자꾸 의뢰하니까 검찰에서 우리가 이미 다 조사 끝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조사 결과 가져와라. 이러니까 포렌식 보고서를 재판에 공개한 겁니다. 이 포렌식 보고서라는 건요. 스마트폰이나 PC나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그간 사용 내역을 쫙 출력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보고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 공개를 하니까 이제 변호인단이 입수를 해서 변호사들이 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제 검토를 의뢰하는데 저도 이제 가서 자문회의에 가가지고 저도 검토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렇게 검토해서 제가 의견서를 줬거든요. 이 변호인단에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공개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엠바고를 건 겁니다. 그 문갑식 그 조선일보 이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그 검찰에 엠바고 안 걸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 엠바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변호인단이 공개 변론할 때까지는 다들 이제 엠바고 하다가 공개 변론하면은 그때 다 이슈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 변론을 못 하니까 문갑식 편집장이 먼저 기사를 쓰고 이 변호 지원단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닌 대통령을 지원하는 법률단 김기수 변호사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정당이니까 이거는 검찰이 수사해선 어림도 없겠다. JTBC와 검찰에 뭔가 좀 이상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특검 발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조원진 대표를 모시고 이제 기자회견장 가는데 제가 좀 팁을 좀 드린 게 우리가 원내 일석인데 입법 발의 통과가 되겠냐. 발의를 하려면 10명의 국회의원 서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국회 이제 정론관 들어가기 전에 좀 상의를 했어요. 근데 조원진 대표가 10명 뭐 충분하다. 지금 안 그래도 이 홍준표의 이 기회주의 습성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간 탄핵을 그래도 반대했던 조원진 대표의 동료 국회의원 10명 충분히 확보하고 오히려 뭐 40명, 50명까지 한 번 다 발의로 밀고 간다. 그런 입장이어서 기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론 브리핑 하면서 제가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한 명의 기자도 질문 안 하고 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하면은 뒤에 나오면 이 복도에 백브리핑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방송사들이 카메라 대기시킨 다음에 추후 질문하는데 그것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 안중균 TV하고 허준 TV가 와가지고 좀 백브리핑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기자들이 다 같이 이 조작의 공범들이니까 이걸 지금 뭐 제대로 쓸 생각들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월간조선은 대선이나 탄핵 전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미디어 치과 소스 받아서 썼지만 이제 문갑식 편집장 쪽만 지금 이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회견문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데 이 기자회견문 치고는 좀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거 보면은 이거 진짜 조작이네. 이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갑식 편집장하고 김기수 변호사가 다 공개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그 태블릿 PC 사용자의 특성을 살피려면은 사진하고 웹검색을 보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이게 최순실의 태블릿이면은 최순실이 찍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순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정유라나 자기 손녀나 정윤회나 그리고 최순실이 자주 가는데 승마장 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장도 없습니다. 최순실 사진이 있는 게 최순실 거라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제 스마트폰에요. 변희재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제가 보도를 위해서 찍은 태극기 집회 사진들밖에 없어요. 제가 제 사진을 찍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정유라 사진이나 최순실 가족 사진 하나도 없고 승마장 사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이상한 사진이 몇 장이 발견됐는데 40대로 추정되는 한 주부 그리고 5세로 추정되는 여아 이게 사진 발견되고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손석희는 이미 거짓말한 겁니다.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승마장에서 찍는 목격자가 있었다. 이 보도 다 거짓말이죠. 없는데 사진이. 그럼 나머지는 또 뭐냐? 웹검색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지금 1900장 있다는 게 사진을 1900장 찍은 게 아니고 그거는 최순실 조카하고 찍은 사진 2장밖에 없고 40대로 추정되는 주부 5세 여아들 사진밖에 없고요. 그 외에 사진은 없습니다. 나머지 1900여 장은 뭐냐? 웹검색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잡힌 겁니다. 그게 뭐 잡혔냐? 만화, 엔터테인먼트, 주로 여성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격투, 그래서 뭐 최두호 사진, 야구, 추신수, 류현진, 스포츠 관련 콘텐츠. 이걸 최순실이 본다고요? 여자 연예인 사진하고 추신수, 최두호 이런 것들을 최순실이 봅니까? 말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말사진. 승마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본다면은 이건 40대 남성 가장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특색 있는 것이 2012년 12월 대선 기간 전후로 박 대통령 선거 캠프와 인수위 관련 홍보 문건과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은요, 대선 때와 인수위 때 집중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건 명백히 대선 캠프의 인터넷 홍보 전문가, 담당자, 그리고 인수위 인터넷 홍보 담당가, 이게 쓴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최순실은 대선 기간 동안 독일에서 체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이 태블릿을 가져갔을 때 영사콜 메시지가 뜬다. 2차례 걸쳐서. 그럼 최순실이 독일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왜 2번만 뜹니까? 그럼 일단 12월 달에 최순실이 독일에서 체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독일 영사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태블릿에. 이게 없다면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태블릿은 대선 때와 인수위 때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독일 체류 기간을 확인해서 그 기간 동안 이 태블릿이 사용됐던 기록이 잡히면은 최순실은 독일에 가고 이 태블릿은 박 대통령 선거 캠프의 홍보 담당자가 사용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거 조사하면 됩니다. 이거 조사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서 편집이 없고 한글 뷰어로 다 열어봤기 때문에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연설문을 고쳤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문서 편집 기능이 프로그램이나 앱이 다운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글 뷰어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제가 잡은 게 아닌데 이건 도태호 변호사나 누가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그 당시 현장에서 확인 못했는데 국정농단이라는 거에 스모킹건이 박 대통령이 2014년 3월에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연설문, 자유통일 노선의 원칙을 표방한 그 연설문을 최순실이 먼저 입수해서 고쳤다. 이게 다 이 보수층까지 이 경악했던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자유통일의 아이콘인데 그 정말 중차대한 외교, 안보, 통일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쳤다. 자, 이 연설문은 태블릿에서 이메일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문서는. 대부분 박 대통령 캠프나 인수위 문서는 대부분 메일에서 다운받았는데 유독 드레스덴 연설문만 외부에서 입력이 됐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죠, 이거. 이거 JTBC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조작의 혐의가 있다. 사후에 누가 집어넣은 거 아닌가? 그런 좀 추정이 가능하고, 지금 이 태블릿 PC에서 이 스모킹건인데요, 이게. 이 태블릿을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을 하고 본인 주장은 이춘상 이 홍보 담당 보좌관에게 줬다. 근데 검찰은 그 김한수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생일 선물로 바로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태블릿에서 카카오톡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다운받을 때 승인 번호가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그 승인 문자를 받은 핸드폰 번호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 승인 문자를 받은 그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전화 걸어봤습니다. 전화 걸어봤어요. 번호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전화 누군가 받았다가 확 끊어버리고 전화기를 바로 꺼놨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카카오톡 승인 번호를 여기서 받고 여기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승인 번호 입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핸드폰 번호 주인이 이 태블릿 PC 실사용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번호가 있어요. 아직도 그 번호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검찰과 JTBC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 잡아가지고 너 뭐냐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단이 이 사실조회 신청,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 사실조회 신청만 하면은 사실은 태블릿 PC 주인을 가려내는데 아주 뭐 스모킹건이죠. 이게 진짜 스모킹건입니다.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JTBC가 이거를 2016년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WK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이걸 들고 김필중 기자가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구식 태블릿에 걸맞는 배터리 3개를 아주 우연히 구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대리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주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구해서 다시 들고 와서 오후 3시 30분에 처음으로 태블릿을 켰다. 이게 지금 JTBC 측의 검찰에 대해서 주장한 건데 대부분 사실 맞아요.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문서 검색들이 많이 잡히는데 몇 가지가 오전 8시 16분에 문서를 열어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만 남아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3시에 켰는데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어떻게 오전 8시 16분에 문서를 검색한 기록이 남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 대해서요. 제가 지금 JTBC하고 지금 소송을 못했는 게 이 문제인데 손영석 취재팀장이 10월 18일 한참 전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 전에 이걸 입수해서 분석을 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뭐 이걸 검찰에 가서는 완전히 헛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이건 국어 문제 아니냐, 국어 문제.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뭐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냐, 기자인데 기자의 문장이 18일 이전에 입수해가지고 분석했다고 나오는데 무슨 18일 입수냐. 이거랑 지금 저랑 붙어있는 겁니다. JTBC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3시 30분에 처음 켰다는데 왜 오전 8시 16분에 문서 기록이 나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18일날 입수했다는 걸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18일 이전에 17일, 16일, 15일에 검색한 문서들 기록 다 삭제한 게 아니냐. 이상하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JTBC가 오후 3시 30분에 입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오전 8시에 문서가 열렸는데 이것도 지금 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포렌식 보고서를 이제 딱 볼 때 아유, 난 딱 얘 2개만 보면 되겠다. 사진 보고 카카오톡 대화만 보면 되겠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 없어요. 직접 찍은 사진이 정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판에 카카오톡을 보니까 모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카카오톡은요. 삭제를 해도 복구가 가능한데 저 카카오톡 누가 삭제했겠습니까 저거? 왜 삭제를 해요 저거를? 근데 삭제했을 리도 없는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왜 암호화되어 있고 사진이 왜 암호화되어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암호를 못 푸냐? 아, 다 풀 수 있죠. 왜 못 풉니까? 이건 카카오톡 암호만 풀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이게 어렵지 않다, 이거 진실 밝히는 게. 근데 자꾸 이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진실을 자꾸 다 은폐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권하에 국가수로 넘긴다? 검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통제하는 국가수에 넘겨가지고 이거 언제 나오겠습니까, 이거.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럼 특검은 가능하냐? 발의는 100% 가능하고요. 통과도 저는 제가 볼 때 올해 연말 전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너무 명백해요. 지금 태블릿 PC가 이게 이상하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저 자유한국당에서 있는 탄핵 세력, 장제원, 나경원 면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박 대통령 목을 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태블릿 PC에 속았다. JTBC가 주도했지만 전체 언론사가 다 공범들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서 백브리핑 하나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탄핵 세력이 면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태블릿 PC 조작을 밝혀내는 겁니다. 우리 속았다. 저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탄핵 세력이 이거를 밝히는데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의당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은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자꾸 무죄가 드러나고 석방이 되고 이 세력이 세졌을 때 국민의당도 면피를 해야 되거든요. 면피하려고 했을 때 야, 일단은 태블릿 PC 한번 조사를 해보자. 특검을 하면 되니까 특검만 던져주면은 특검에서 다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럼 면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문재인과 좀 떨어진 민주당 사람들까지.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발의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의 무죄 진실을 널리 알리고 홍준표 기회주의 세력을 내치고 우리가 세력이 성장했을 때 이거 내가 탄핵 잘못 들어갔구나. 이거 빨리 못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정계 은퇴당하겠구나. 이걸 가지고 당신들 일단 태블릿에 속지 않았냐. 일단 이거부터 밝혀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연말 전후로 충분히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고, 물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막 물개박수 쳐서 60% 이거 가지고 안 되고 30%대로 떨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확 퍼졌을 때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과 대립하는 국민의당 정도는 충분히 이 특검법에 사인을 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검법만 통과되면요. 이거 특검 수사요. PC 그냥 갖다 놓으면요. 10분. 10분이면 누구 건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그리고 조작 당사자들이요. 일주일이면 이거 누가 했는지 바로 밝혀내죠. 실무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아까 조원진 대표님이 기자회견할 때 그랬는데 원내외 장내외 당력을 총동원해서 진실 밝히는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회가요. 내일 화요일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한다 그래서 목요일로 연기했습니다. 목요일 2시부터 중앙지법 앞 집회고 1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박 대통령 추가 구속 절대 반대 태블릿 PC 특검 조사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하나의 그냥 미션을 받아버렸는데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김경재 총재가 당시에 한번 알아봐라 했다고 알아보다가 이거 잡아내서 진짜 제가 여기까지 끌려오게 됐는데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밝혀내야죠. 그리고 이래서 당을 만들었구나. 그래도 발의가 가능하게 됐다. 하여튼 대한애국당 창당이 잘 됐다는 거에 대한 입증을 이번에 태블릿 PC 입법 발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